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맨스 피지크 디비전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르미와 사딕 그리고 레이몬트 등 맨스 피지크 부분 탑 클래스 선수들을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몸과 노력 그리고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이 선수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리스펙하는지를 영상들을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그에 대한 보상이 턱도 없이 작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맨스 피지크 디비전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2019년 맨스 피지크 탑6 선수들이 나눠 가져간 총 상금액은 6만 1000불, 하나로 약 7천만원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 상금은 과거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연중 가장 큰 맨스 피지크 대회의 상금이 겨우 6만 불이 과연 말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들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 열정 등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오픈 보디빌딩 부분은 이보다 12배 가까이 되는 73만 5천불, 작년에는 75만 불이었죠. 물론 오픈 바디빌더들은 더 많은 양의 약물과 식사 그리고 시간 등 더 큰 사이즈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다른 어떤 대회에서도 탑 클래스 선수들이 맨스 피지크 탑 클래스 선수들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부분은 일단 IFBB 프로 리그에서 프로 카드를 전 세계에서 더 따기 쉽게 만들고 맨스 피지크 디비전을 만든 이유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맨스 피지크 디비전의 기둥이 되는 탑 클래스 선수들에 대한 보상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맨스 피지크 디비전으로 협회가 얼마나 더 큰 돈을 벌고 있는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기존의 보디빌딩 종목에 비해 맨스 피지크 종목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 종목도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보디빌딩 종목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보디빌딩보다 훨씬 더 많은 선수들이 NPC 지역 대회를 준비하고 내셔널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에 더해 젊은 대중들에게는 보디빌딩보다 맨스 피지크 디비전의 몸매가 더 현실 가능성 있고 대중성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관객들 유치에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럼 그 선수들의 출전비 그리고 그 선수들을 응원하러 참석하는 관객들의 입장비 등 맨스 피지크라는 디비전을 통해 IFBB 협회가 버는 돈은 적어도 보디빌딩 디비전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맨스 피지크 선수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돈은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그에 더해 거의 매주 몇 개씩 전 세계적으로 대회가 있고 프로카드가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프로카드를 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프로카드가 뿌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프로카드를 풀면서 더 많은 선수들을 유혹하듯이 대회 참가비를 비롯한 온갖 방법으로 돈은 돈대로 가져가고 탑클래스 선수들에게 돌려주는 건 6명에게 총 6만 불의 상금이다. 맨스 피지크를 통해 엄청난 양의 돈을 벌여들였지만 결국 그들의 노력에 보상하는 건 오픈 보디빌딩의 12분의 1 수준이다. 물론 저는 보디빌딩과 클래스 피지크 종목도 모두 좋아하고 리스펙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NPC 주간 지역대회 가보신다면 아시겠지만 맨스 피지크에만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맨스 피지크 종목을 싫어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다 보니 지역대회의 수준이 너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카드를 따고 올림피아 무대를 준비할 수준의 선수들의 몸은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하겠지만 지역대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북미에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포징도 안 되면서 꼴랑 몇 달 만에 준비해서 대회를 나가고 복근도 안 보이는 몸으로 순위권에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본적인 체형 교정도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몇 달에서 1년 정도 운동 찔끔하고 대회를 나가는데 그 수준이 과연 얼마나 높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와 동시에 좋은 몸을 가진 선수들은 언제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맨스 피지크 종목을 싫어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클래식 피지크의 신설 때문입니다. 맨스 피지크가 신설된 이유는 보디빌딩의 작은 버전으로 근육의 선명도도 좋고 잘 발달되어 있지만 보디빌딩처럼 지나치게 크지 않고 조금 더 대중성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클래식 피지크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더 이상 큰 트렁크 안에 아름다운 다리를 숨기지 않고도 맨스 피지크를 대체할 수 있는 보디빌딩의 작은 버전이 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변가에서 볼 수 있는 남자의 아름다운 몸이 모티브라고 하더라도 우리 몸의 50%가 넘는 비중의 아름다운 하체를 가리는 것은 보디빌딩 대회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맨스 피지크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둔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대퇴사두가 잘 발달되어 있을 텐데 다 가려버리다니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기서 조금만 더 트렁크를 작게 만들어서 대퇴사두 하단부라도 보여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맨스 피지크를 하겠다고 하체 훈련을 아예 안 하시던 분들에게는 봉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협회에서는 맨스 피지크라는 종목이 굉장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클래식 피지크로 대체하지 않고 둘 다 서로 다른 종목으로 두고 협회에 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맨스 피지크의 탑 클래스 선수들을 모두 좋아하고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맨스 피지크라는 종목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맨스 피지크 디비전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